혈관은 혈액이 순환하는 핏줄로 고무줄 같은 근육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은 심장에서 체세포로 보내지고 반대로 심장으로 보내는 관이 폐쇄된 순환을 형성합니다. 이 관에는 동맥, 정맥, 소동맥, 모세혈관, 소정맥 등이 있습니다. 동맥과 소동맥은 혈액을 심장에서 모세혈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은 비교적 높은 압력하에서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밖으로 보내기 위해 강하고 탄력성이 있는 관으로 이어져 있고, 이 관은 점점 가느다란 관으로 세분화되어 작은 가지인 소동맥으로 이어집니다. 모세혈관은 가장 작은 혈관으로 혈액과 체내 세포 사이의 물질을 교환하는 역할을 하고 소동맥과 소정맥을 연결해 줍니다. 소정맥은 모세혈관으로부터 연결되고 합쳐져서 정맥을 형성하는 미세한 혈관입니다. 그리고 정맥은 혈액을 동맥과 평행한 경로를 따라서 심장으로 보냅니다. 순환계의 구조는 크게 동맥에서 정맥으로 가는 직렬계와 각 장기로 가는 직렬 및 병렬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환 구조는 생명력을 결정하는 내부 환경 조건과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순환의 통로인 혈관은 생명체의 환경 조건에 해당하는 환경인 자산소, 영양소 등을 운반하는 혈액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혈액은 붉은색을 띠고 있는 액상의 조직으로 수백 가지의 물질이 섞여 있는 복잡한 액체입니다. 혈액량은 체중의 약 8%로 하루에 1000번 이상을 혈관을 통해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포들로부터 탄산가스와 대사노폐물을 제거시키는 제거 기능. 2. 호르몬을 분비선에서 목표 수용체로 운반하는 운반 기능. 3. 체온 유지와 체내의 pH를 조절하는 유지 기능. 4. 탈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체액을 유지시키고 세균에 침입당한 기관의 감염을 방지하는 방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에 의하여 운반된 물질이 조직으로 이동되고 조직에서 노폐물질이 혈액으로 이동되는 곳은 모세혈관입니다. 때문에 순환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세혈관에서 수행됩니다. 모세혈관은 전신의 모든 기관과 조직에 그물처럼 치밀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심장은 전신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 매분 5리터의 피를 흐르게 합니다. 이러한 혈관 기능은 순환계를 이루는 혈관계가 생명체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극에 따른 혈액 흐름의 이동에 관한 기본적인 현상을 몇 가지 실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책상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앉아있는 동안은 하체의 세포가 대사량이 적어지고 뇌에서 세포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만큼 에너지 보충을 위해 물질 대사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혈액이 머리로 많이 흐르게 됩니다.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이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을 구성한 세포는 필요한 에너지 생성을 위해 다른 기관보다 대사량이 많아지게 되고 혈액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3. 과로를 하거나 몸의 어느 부위에 부상이 생겨서 열이 날 경우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대장의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혈관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4.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특별한 신체 부위를 사용함으로 자세가 달라질 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혈액은 각각 조직의 필요량에 따라 재분배됩니다. 가장 활동적인 조직이 가장 많은 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외에도 기상학적 원인이나 지구물리학적인 원인도 들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생성된 압력을 원동력으로 이루어지는 혈압은 지구의 인력이나 날씨의 기압에 의해 생기는 정수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심장보다 낮은 곳에 있는 혈관에서 측정된 혈압은 심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비례해서 상승하고, 높은 곳의 혈관은 그만큼 하강하기 때문에 혈액 이동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이 누워있을 때와 일어설 때의 부위별 혈압 측정을 해보면 엄청나게 달라지는 현상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체는 복합적 현상의 원인으로부터 자기 생명력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혈관을 통해 혈액을 이동시키고 있고, 혈액의 올바른 순환은 생명력을 수행하는 물리적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혈액이 나오는 혈관인 동맥과 들어가는 혈관인 정맥은 혈액을 수송하는 통로에 구실을 합니다.
혈액 이동의 원인은 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생긴 압력차를 기본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혈관의 탄력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즉 혈관 자체에는 혈액을 직접 밀어내는 펌프 기능이 없지만 탄력성이 있으므로 혈액의 흐름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벽에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신경인 혈관 수축신경과 확장을 일으키는 신경인 혈관 확장 신경이 있고 그 중추는 뇌의 연수입니다. 그리고 혈관은 혈액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나 산소 농도가 너무 낮을 때 반사적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대동맥의 혈압이나 경동맥 등의 혈압이 올라가면 반사적으로 모세혈관이 확장됩니다. 또한 혈관은 신경 이외에도 직접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서 수축 또는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격심한 운동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첫 산이 형성되면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근육으로 가는 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액의 양이 증가되면 산소 공급이 증가되므로 운동하고 있는 근육을 쾌적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몸이 다치거나 염증이 생기면 국소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게 되는데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나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다량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혈관은 환경의 영향을 자극으로 수용하고 그 반응은 생체 항상성을 목적으로 작용되는데 그 작용의 조건은 즉 혈관 조절 신경과 분비되는 호르몬, 압력 등에 의해 수축과 이완할 수 있는 탄력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혈관은 위치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극에 대해 수축하면서 동시에 이완될 수 있는 탄력성이 늘 있어야 합니다. 이 물리적 조건이 생체 항상성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장애는 혈관의 탄력성이 상실될 때, 즉 한 경향으로 장기간 수축이나 이완성이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자세나 운동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아야 되는 조직은 그 활동적 기능 때문에 혈액이 집중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혈액을 수용하게 되는 혈관은 이완되고 수용량이 적은 혈관은 그곳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수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혈관이 수축하면 동맥이 이완되고 동맥이 수축하면 모세혈관이 이완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이러한 작업을 끝낸 휴식기에 들어가면 자기 본래의 형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자기 본래의 형태로 돌아올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체는 기능장애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맥경화증이라는 병은 어떤 이유로 동맥이 경화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혈관을 통한 항상성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원리로 제시해 봅니다. 2일 혈관이 지닌 탄력성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 현상입니다. 즉 혈관은 혈액을 수송하는 위치와 역할에 따라 분명한 자기 형태를 지니고 있고 수축과 이완적 현상은 생체 항상성을 목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축과 이완의 설명은 반드시 혈관이 자기 형태에 분명한 기준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을 이완이라고 하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줄어든 것을 수축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기 형태의 기준 없거나 목적이 없는 무작위적 수축과 이완은 탄력성이라기보다 병적 상태에서 반응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의 수축과 이완 작용, 그 현상의 목적과 질서들, 앞으로의 전개 내용은 이런 혈관 질서를 통해 영적인 인간 삶의 목적과 방법을 자연법칙 안에서 엿보는 정보로 다루려고 합니다.